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시한 PAI 성격 평가 질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적인 특징과 심리적 불편감 또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성격적 특징들은 상당히 민감한 요소들을 포함하므로 검사 결과에 대해 혼자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확한 성격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검사는 3개의 반응 지표, 4개의 타당성 척도와 11개의 임상 척도, 5개의 치료 고려 척도, 2개의 대인관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가 신뢰로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4가지의 타당성 척도 점수를 살펴보고 개별적인 하위 영역과 척도의 점수를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하위 영역의 점수는 개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하위 영역의 점수와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검사 결과표를 함께 볼까요? 검사 결과표는 지표 점수, 타당성 척도, 프로파일, 결정 문항, 하위 척도별 범위, 척도별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표 점수를 볼까요? 지표 점수는 검사에 대한 반응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무선 반응 지표, 꾀병 지표, 방어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의 특성에 따라 해석을 보류하거나 유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선 반응 지표는 검사 대상자가 아무렇게 혹은 성의 없이 반응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표 점수가 마이너스 0.50 이상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가 무작위로 검사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 해석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꾀병 지표는 검사 대상자가 의식적으로 병이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표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나타난 결과들이 꾀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 해석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 지표는 검사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태도로 임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 점수가 5점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에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가지 반응 지표의 점수가 동반 상승할 경우 자기 자신을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상적 해석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당성 척도를 볼까요? 타당도 척도는 여러분이 검사를 할 때 관심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비일관성 척도는 내용이 유사한 문항쌍에 동일하게 응답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입니다. 저빈도 척도는 무선 반응 또는 부주의로 인해 검사 문항에 대해 솔직하게 반응하지 못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적 인상 척도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긍정적 인상 척도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좋게 보이거나 평가하려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비일관성과 저빈도 척도 점수 중에 하나의 T점수가 65점 이상일 경우 여러분은 검사 문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성의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일시적으로 주의력과 집중력이 저하되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문항의 수가 많고 지루해서 불성실하게 반응하였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인상 척도의 점수가 65점 이상으로 높을 경우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자존감이 낮아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 인상 척도의 점수가 65점 이상으로 높을 경우 자기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성격적 특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거나 자기 인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경향 때문에 임상 척도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가지 타당도 척도 점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T점수 65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검사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타당성 척도에서 부정적 왜곡과 긍정적 왜곡의 형태 분석은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검사 대상자가 반응한 X축 점수와 Y축 점수 간의 좌표에 의해 의도적인 부정과 긍정, 비의도적인 부정과 긍정, 최소한의 부정과 긍정의 3가지 반응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임상 척도는 여러분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성격적 특징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호소 척도는 신체 기능과 건강 문제에 대한 호소와 걱정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두통과 같은 사소한 신체적 불편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부터 마비와 같은 중요한 신체 기능의 역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신체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낙천적이고 행동이 기민하고 효율적입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신체적 기능과 증상 때문에 생기는 불편감이나 장애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 척도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로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계속해서 걱정하고 그러한 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신체적 증상이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안 척도의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에는 불안 증상을 거의 경험하지 않거나 경험하더라도 자신이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걱정이 많고 예민하며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상당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 관련 장애 척도는 공포증, 강박적 사고와 행동, 개인에게 심각한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외상적 스트레스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불편감을 크게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잘 적응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상황에서 매우 침착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가끔 가벼운 정도로 불안을 경험하고 이러한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척도의 경우 강박증, 공포증, 외상적 스트레스 경험을 의미하는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하위 영역의 점수가 높을 경우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박증 영역 점수가 65점 이상일 경우 완벽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특정 사고가 반복되며 그러한 사고에 따른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증 점수가 높을 경우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물을 두려워하고 외상적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 경우 이전에 있었던 힘들었던 기억이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울 척도는 우울 증상의 공통적 요소를 포함하면서 그 심각성까지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회의주의, 부정적 기대, 주관적 불행감과 무감동, 기력 상실, 수면과 식욕의 변화와 같은 신체적 징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가 정상 범위일 경우 불행감이나 불편감을 거의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활동적이며 이완되어 있습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때때로 불행감을 경험하고 민감하고 비관적이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현저한 불행감과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기력이 없고 죄책감과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증 척도는 비정상적이거나 보통이 아닌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들떠있는 기분, 과대적 사고, 지나친 활동 수준의 증가, 초조성, 참을성 부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조증 또는 경조증적 특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 사교적, 모험적이며 자신감이 있는 편입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참을성이 떨어지고 적대적이며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지나치게 에너지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기분 변화가 심하고 성미가 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망상 척도는 이치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믿음 또는 생각을 하는 정도,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신과 적개심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주변 환경에서 자기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를 감시하거나 경계하며 적대적이고 주변 사람에 대해 악의를 품는 경향,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대인관계에서 개방적이고 타인을 잘 용서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민감하고 완고하며 회의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이 많으며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분열병 척도는 정신병적인 증상인 정신병적 경험, 사회적 위축 및 사고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병적 경험이란 정상인에게 나타나지 않는 환각, 망상, 기이한 행동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사회적 위축이란 사회적 행동이나 정서적 반응성과 같이 정상인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장애는 사고 과정과 관련된 문제로 정신적 혼란과 주의 집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정신분열병의 점수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상인이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비일상적인 기이한 신념과 지각, 사회적 능력의 부족이나 사회적 즐거움의 상실, 주의력과 집중력의 장애 및 사고 과정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승할 수 있으므로 점수가 높다고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며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 결과 해석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효율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주의력이나 집중력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어 있고 무관심하고 비관습적이며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경계하고 적대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이 범위에 해당할 경우 환청과 같은 환각 경험, 사고력,
집중력 및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적 특징 척도는 심각한 성격 장애와 관련 있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화를 참거나 다스리기 어려움,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을 구별하고 갑자기 좋아지고 싫어지는 경향, 정체감과 자기 가치에 대한 혼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충동적 행동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우울하고 예민하며 생애 목표가 불확실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분노와 불만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지각하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의심하는 경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특징 척도는 사회 질서를 거스르거나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다른 사람과 따뜻하고 공감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비교적 자신의 충동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다소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고 무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충동적이고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고 무모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냉담하고 오랫동안 우정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문제 척도는 술에 의존해 있는 상태 또는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상습적인 음주나 이에 따른 심각한 결과, 통제 상실 및 음주에 대한 갈망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음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예컨대 기물 파손, 신체 질병 등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알코올 중독이거나 반복적인 음주로 인해 학업, 대인관계, 신체 건강과 같은 영역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문제 척도는 약물의 사용, 남용 및 의존과 관련된 행동과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가끔 약물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약물 사용에 의한 심각한 결과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약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정기적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범위일 경우 약물과 약물 사용으로 인한 대인관계나 직무 수행에 문제가 나타나고 최근의 생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치료 고려 척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5가지 척도는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볼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공격성 척도는 공격성과 분노 통제 또는 관리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에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하는 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공격적 태도,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매우 유순하고 비주장적일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자신의 분노와 적개심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좌절을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을 방해하면 이를 참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성질을 부릴 수 있습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화를 낼 가능성이 증가하고 주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와 적대감을 거리낌 없이 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살 관념 척도는 자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죽음, 자살에 대한 생각과 자살 시도나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일시적이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부정하고 불행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상당한 자살 관념을 나타내며 전형적인 불안과 우울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척도는 현재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직업, 학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일상생활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중요한 생활 영역에서 문제가 있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일상생활 문제들이 개인의 생활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지지 척도는 친구, 선생님,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친밀한 대인 관계가 적거나 이러한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사회적 환경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족 관계가 두텁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친구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 거부 척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상담이나 치료받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일 경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이고 자신에게 부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위험 범위일 경우 현재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방어적이고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 범위일 경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거나 자신의 문제를 방어할 가능성이 높고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대인관계 척도를 살펴볼까요? 두 가지 대인관계 척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지배적이고 통제적이며 주장적인지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배성 척도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이 척도 점수는
높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낮을 때도 의미가 있으므로 다른 하위 척도의 점수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기대하고 완벽하고 권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획이나 욕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참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나약하게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점수가 낮을 경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정성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인정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수가 65점 이상으로 높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가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친밀한 관계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감을 경험하며 애정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애착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표의 프로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에서 살펴본 각 하위 척도 검사 결과의 점수가 제시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나 있으며 위험선은 빨간색으로 잠재 위험선은 파랑색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서 6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의 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아래를 보면 척도명과 본인들의 결과 점수인 원점수, t점수, 100분위에 대한 결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점수는 여러분이 실제로 반응한 점수이고 t점수는 여러분이 받은 실제 점수들을 비교하기 위해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 편차 10으로 변환한 값입니다. 100분위는 전체 집단을 100으로 하였을 때 그 100명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신체적 호소 100분위 점수를 40이라 가정한다면 홍길동 학생의 신체적 호소의 상대적 위치는 아래로 39명이 있고 위로 60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수준이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결정 문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결정 문항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DSM-4의 진단 기준에 포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SM-4는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정신적 문제들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 문항들의 점수에서 0점이 아닌 1에서 3점 사이의 점수를 받았을 시 프로파일의 점수와 비교해 보아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제시된 하위 척도별 범위를 통해 여러분이 정상, 잠재 위험, 위험 범위 중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척도별 해석을 통해 척도별로 반응한 점수와 그에 따른 자세한 해석이 제공되오니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본인의 성격 특징 및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AI 성격 평가 질문지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이 검사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감정적 특징과 문제시되는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척도 점수가 65점 이상으로 높을 경우 다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영역의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척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섣불리 해석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척도에서 65점 이상으로 높거나 지나치게 낮을 경우 자신의 심리 상태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과 만나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학교 표준화 검사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검사에 대한 해석 정보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PDF 검사 결과표, 검사 결과 해석 동영상과 검사 결과 상담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